요즘 유독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아무리 일찍 자도 수면 관리를 해도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깨어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 현상을 불면증이라 오해하고 약에 의존하거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간을 그저 수면 장애로 오해한 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우주가 여러분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을 실천한다면 매일 아침 깨어났을 때 완전히 다른 에너지와 집중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더 자주 깨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고 불편함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현상은 우리 몸과 우주가 보내는 특별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베다 문헌에서는 이 시간을 브라마 무우르타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의 시간 또는 신의 시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수천 년 동안 요가 수행자들과 명상가들은 이 시간대에 특별한 에너지가 흐른다고 믿어왔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제 이런 고대의 지혜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지구의 자기장이 가장 평온하고 외부의 방해 요소가 최소화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코르티솔이 서서히 증가하며 뇌파가 특별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우리의 잠재의식은 가장 활성화되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깨어 있을 때 우리 뇌는 일상적인 베타파에서 벗어나 알파파와 세타파 상태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이런 뇌파 상태는 깊은 명상 상태와 같으며 잠재의식과 초의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위대한 발명가, 예술가, 그리고 사상가들이 새벽 시간을 활용해 그들의 최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인슈타인, 모차르트, 에디슨 같은 천재들도 이 시간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꾸 새벽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 황금 시간대를 활용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반복되는 이 깨어남은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는 자연의 알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벽에 깨는 것을 더 이상 불편한 문제가 아닌 인생을 변화시킬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이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새벽에 깨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를 수면 장애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깊이 연결된 현상입니다. 인간의 몸은 약 90분 주기로 움직이는 수면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을 오가는 이 사이클 중에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렘 수면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입니다. 꿈을 많이 꾸는 이 시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도 이 시간대의 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새벽 3시경부터 코르티솔 수치가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우리 몸이 하루를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동시에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깊은 수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진화적 관점에서도 이 현상은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포식자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새벽에 잠시 깨어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본능적 각성 패턴이 오늘날까지 우리의 DNA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뇌코히어런스 연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새벽 시간대에 우리 뇌는 특별한 상태에 진입합니다. 좌뇌와 우뇌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며 전두엽과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사이에 연결이 강화됩니다. 이런 뇌의 통합적 상태는 평소에는 경험하기 어려운 높은 의식 상태를 가능하게 합니다. 뇌파 측정 연구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는 알파파 812주와 세타파 47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상태가 됩니다. 알파파는 편안한 각성 상태와 관련이 있고 세타파는 창의성과 직관, 깊은 명상 상태와 연관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뇌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명상 훈련이 필요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이 상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대에는 DMN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DMN은 자아 인식과 관련된 뇌 영역으로 이 네트워크의 활동이 줄어들면 자아의 경계가 약해지고 보다 넓은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가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자아 초월 상태와 유사한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새벽 35시 사이에 깨어난 사람들은 깨어있는 동안 평소보다 더 높은 감각 인식 능력과 직관적 사고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 시간대에 뇌가 특별한 정보 처리 모드로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대에는 주변 환경의 전자기적 방해도 최소화됩니다.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꺼져 있고 도시의 소음도 줄어들어 뇌가 더 선명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결국 새벽에 깨는 현상은 단순한 수면 장애가 아니라 우리 몸과 뇌가 최적의 상태로 전환되는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할 필요 없이 오히려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특별한 시간대가 왜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수행자들에게 황금 시간으로 여겨져 왔는지 아시나요? 이 시간은 명상을 위한 최적의 순간입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는 이 시간을 프라마 무우르타라 불렀습니다.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흐르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요. 불교의 선종과 도교의 수행자들도 이 시간대에 명상을 하면 더 깊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이런 고대의 지혜가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우리의 뇌파가 자연스럽게 알파파에서 세타파로 전환됩니다. 알파파는 편안한 각성 상태를, 세타파는 깊은 명상과 직관적 통찰이 일어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세타파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명상 훈련이 필요하지만 새벽 시간에는 이 상태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명상의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대에 명상을 하면 평소보다 훨씬 쉽게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쉬워집니다. 생각의 흐름이 잦아들고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죠. 또한 직관과 통찰력이 강화되어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던 내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한 기술이나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침대에 앉거나 바닥에 편안히 앉아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깊고 느리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호흡의 느낌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말고 구름이 지나가듯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바디 스캔 명상입니다.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천천히 신체의 각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감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에 축적된 긴장이 풀리고 깊은 이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트라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옴, 하나, 평화 같은 단어나 구절을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읊으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반복이 뇌를 안정시키고 깊은 명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새벽 명상은 5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20에서 30분 정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불규칙적으로 오래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를 높입니다. 또한 면역력 강화, 혈압 안정, 수면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신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상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면 그 평온함과 집중력이 하루 종일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맑고 선명해져 일상의 스트레스와 도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는 대신 이 소중한 시간을 자신과의 만남에 투자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새벽 시간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차르트, 피카소, 해밍웨이,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들이 이 시간대의 특별함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이 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우리 뇌의 분석적 기능, 즉 왼쪽 뇌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창조적이고 직관적인 오른쪽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접근할 수 없던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시간대에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하고 대신 창의성과 관련된 뇌 영역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는 자아 인식과 관련된 뇌 영역으로 이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자기 검열과 비판적 사고가 증가해 창의력을 방해합니다. 새벽에 깨어 있을 때는 이 자기 검열의 목소리가 조용해져 평소라면 말도 안 되라고 기각했을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떠오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가장 미친 아이디어가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외부의 방해 요소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소셜 미디어의 알림, 폭격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생각과 직관에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창조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유롭게 글을 쓰는 모닝 페이지, 기법을 시도해 보세요. 깨어난 후 바로 3페이지 정도를 의식의 흐름대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문법이나 맥락, 의미에 신경 쓰지 말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필터링 없이 적어보세요.
둘째, 문제 해결을 위한 직관적 사고,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나 질문을 명확히 설정해 두고 새벽에 깨어났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잠재의식이 밤새 그 문제를 처리한 후 아침에 해결책을 선물로 가져다 줄 때가 많습니다. 셋째, 창의적 프로젝트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예술 작품의 구상, 책이나 블로그, 포스트의 아웃라인 등을 이 시간에 구상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새벽 시간에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해가 뜨기 전에 글을 쓰면 신과 직접 대화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야 안젤로, 하루키 무라카미 같은 작가들도 새벽 시간의 특별함을 활용했죠.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과학적 발견과 통찰이 이 특별한 시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디미트리 멘델레예프는 주기율표를 꿈에서 보고 새벽에 깨어나 바로 기록했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새벽 명상 중에 얻었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에게도 이 시간은 특별합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새벽의 꿈과 환상 상태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고, 모차르트는 새벽에 작곡한 곡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깨어났을 때 바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디지털 정보의 홍수는 이 특별한 창조적 상태를 즉시 방해합니다. 대신 노트북이나 스케치북을 침대 옆에 두고 깨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기록해 보세요. 또한 이 시간에는 비판적 사고를 잠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의 질이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세요. 평가와 수정은 나중에 해도 충분합니다. 새벽의 창조적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들이 활용했던 이 특별한 시간의 힘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벽에 일어났을 때 실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비전 스크립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전 스크립팅은 자신의 이상적인 미래를 마치 그것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상세하게 글로 적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새벽 35시 사이에 뇌는 특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뇌가 상상과 현실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어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프로그래밍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비전 스크립팅의 핵심은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며 온종일 넘치는 에너지로 활동한다와 같이 현재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우리의 뇌는 실제 경험과 생생한 상상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행동을 할 때와 그것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새벽 시간에 비전 스크립팅을 하면 뇌의 망상활성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망상활성 시스템은 뇌의 정보 필터링 시스템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비전 스크립팅을 통해 망상활성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기회와 자원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됩니다. 비전 스크립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생생하게 작성하세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심지어 냄새와 맛까지 포함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담아내세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쁨, 성취감, 자부심, 감사함 등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는 감정이 담긴 경험을 더 강력하게 기억하고 처리합니다. 셋째,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성공한 사업가가 된다보다는 나는 매일 아침 나무가 우거진 사무실에서 열정적인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우리의 제품은 전 세계 5만 명의 고객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전 스크립팅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일기장이나 노트북을 침대 옆에 두고 깨어나자마자 1520분 동안 작성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보다는 직접 손으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손글씨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하고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생의 주요 영역, 건강, 관계, 경력, 재정, 개인적 성장 등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날의 완벽한 하루를 상상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과를 상세히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꿈꾸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나 어떻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은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원하는 삶의 모습을 마음껏 그려보세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놀라운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전 스크립팅을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향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생기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 과정을 지속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실천할 두 번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감사함은 풍요로움의 시작이며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감사함은 단순한 예의나 미덕이 아닌 우리 뇌와 몸의 화학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법입니다.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새벽 시간은 감사 일기를 쓰기에 특히 좋은 시간입니다. 아직 하루의 스트레스와 일상의 분주함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평온함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일기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감사한 것 3에서 5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해 보세요. 건강, 가족, 친구, 직업, 취미, 자연의 아름다움,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까지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단순히 리스트를 작성하는데 그치지 마세요. 각 항목에 대해 왜 감사한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진심으로 느껴보세요. 감사함을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 일기를 작성한 사람들은 3주 후 행복감이 25% 증가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대인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새벽에 감사일기를 작성하면 그날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감사함으로 마음을 채우면 하루 종일 그 긍정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더 많이 인식하기 때문에 감사함에 초점을 맞추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인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감사함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회복력과 정신적 강인함을 키워줍니다. 감사 일기를 더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세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그 효과가 감소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보다는 오늘 아침 아이가 안아준 것에 감사합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힘든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일기를 위한 특별한 노트나 일기장을 마련하고 침대 옆에 두어 새벽에 깨자마자 바로 작성할 수 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습관 형성이 더 쉬워집니다. 감사함의 실천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새벽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느끼면 그 평화로운 상태가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났을 때 실천할 세 번째 방법은 신체를 깨우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을 활성화했다면 이제 몸도 함께 깨워주어야 합니다. 새벽 35시 사이에는 신체의 경락과 에너지, 흐름이 특별히 활성화되는 시간으로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하루 종일의 에너지와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운동을 하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성화는 격렬한 운동이 아닌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과정입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는 새벽 시간에 특히 간과 폐의 경락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이러한 경락의 흐름을 촉진하면 신체의 자연 치유력과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5분 모닝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서서히 몸을 늘리고 펴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간단한 목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어깨, 등, 허리, 다리까지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특히 효과적인 것은 태양 경배 자세라고 불리는 요가 시퀀스입니다. 이 일련의 동작은 몸 전체의 주요 근육군을 모두 스트레칭하고 활성화시키는 완벽한 모닝 루틴입니다. 요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버전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또 다른 좋은 방법은 기공이나 태극권과 같은 동양의 전통적 움직임 명상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은 몸의 에너지 흐름을 활성화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걷기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 공기는 특별히 맑고 깨끗하며 이 시간에 가볍게 걷는 것은 신체를 자연스럽게 깨우는 동시에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510분만 걸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체 활성화의 핵심은 부드럽게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천천히 몸을 깨우는 느낌으로 진행하세요. 이러한 새벽 신체 활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아침 운동은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하루 종일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며 에너지 수준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특히 새벽 3에서 5시의 신체 활동은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간대에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면 하루 종일의 호르몬 균형이 최적화되어 에너지 레벨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또한 새벽 운동은 수면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깨어난 후 다시 잠들기 어려워하는데 가벼운 신체 활동 후에는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강도로 진행하세요. 처음에는 23분의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차 시간과 강도를 늘려가며 자신만의 새벽 신체 활성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새벽 신체 활동 후에는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아침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3가지 실천법, 비전 스크립팅, 감사 일기, 신체 활성화를 새벽에 실천하면 여러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깨어났을 때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모든 걸 매일 새벽에 해야 한다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 방법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5분간의 감사 일기만 작성해 보세요. 그것이 자연스러워지면 비전 스크립팅을, 그 다음에는 신체 활성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둘째,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정확히 새벽 3에서 5시에 깨어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시간에 이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점차 몸의 생체 시계가 조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간대에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환경을 준비하세요. 침대 옆에 노트북과 펜, 편안한 의자, 따뜻한 담요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습관 형성이 더 쉬워집니다. 스마트폰은 가능한 멀리 두고 알람 시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5분 규칙을 활용하세요. 어떤 일이든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냥 5분만 해보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기분이 안 좋거나 피곤한 날에는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세요. 완벽함이 아닌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세요.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느끼는 변화와 통찰을 기록해두면 나중에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것이 장기적인 습관 형성에 중요합니다. 여섯째,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습관에 대해 알리세요. 가족이나 룸메이트에게 새벽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 함께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에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 시간을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낸 후에는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새벽의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 디스펜자 박사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이 세 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삶을 점진적으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 다시 새벽에 깨어날 때 그것을 귀찮은 불면증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변화시킬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여정이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